정신없이 살다 보니 40살 미혼인 골드미스가 되었네요. 그런데 지금의 저는 불쌍하고 걱정거리는 딸로 전락해버린 것 같아요. 요즘엔 엄마한테 무슨 말만 해도 결혼부터 해라며 차라리 한 번 갔다 온 딸이 낫겠다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결혼 주는 엄마, 이해는 가지. 결혼 압박감을 주는 엄마, 이해는 가지만 사실 전 결혼이 두렵습니다. 혹시 어디 계시는지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따님 지금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결혼을 계속 하라고 이렇게 푸싱을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잘 때까지 거의 하신다고 보면 돼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이제 아버지가 실은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절을 드리는데 제가 절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우리 딸 올해 결혼하게 해줘. 올해 결혼하게 해줘. 아, 피처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플러스로 아유 우리 딸 진짜 본인 죽기 전에는 꼭 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죽었네 못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고서 장례식장 이제 어머니가 조문 오시는 분들이 남자인데 좀 총각 같다 하면은 거기 위주로 가세요. 음식도 뭔가 그쪽으로만 계속 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혹시 결혼하셨어요? 물어보고 그러다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40이 되면 그 여자는 또 출산을 또 건강하게 해야 된다고. 건강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건강에 대한 문제까지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40이 됐다 보니까 애기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얼리는 방법도 있고 막 기술도 되게 좀 있어서 그것 때문이라면은 저 남편께서 네. 근데 첫째 애기가 늦고 하니까 네. 또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또 사람으로 태어나 한 번 있는 인생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건 좀 다 해보고 가는 게 인생의 오. 그 참 맛이 아니냐고 제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후회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갔다 와도 좋다. 한번 그걸 느껴는 게 인생 아니냐 제가 이제 그랬었죠. 그걸 느껴는 게 인생 아니냐 제가. 그동안 이야기가 오고 갔던 그 짝꿍은 없었습니까? 남성분이. 아 결혼이요? 네. 있었어요. 아빠가 아프니까 더 빨리 결혼을 해라고 엄마는 하셨는데, 아, 서두르셨겠구나. 예, 근데 제가 아빠가 아픈 와중에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게 뭔가 아직은 이게 내 짐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찬스였던 분도 떠나보내고, 근데 다행히도 최근에도 좋은 분을 만났어요. 아니, 만났었어요. 만났었어요? 네, 만났었었는데 최근에 만나신 분들은 오래 못 만나게 되더라고요. 실은 삶에 너무 만족을 해요. 왜냐면은 진짜 30대 후반까지도 실은 조금 치열하게 살아가지고 지금처럼 마음이 편한 적은 없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결혼이라는 게 약간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치열한 삶이? 그런 생각이 좀 부정적인 게 먼저 앞서면 안 되는데 실은 그래요. 삶이? 그런 생각 아닌가? 치열한 삶이? 저 앞서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아빠를 보내고 만약의 경우 엄마가 그렇게 가시게 되면은 불효한 자식이 될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이 이제 더 커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 엄마가 조금 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니야 너 행복한 척 하는 거야 약간 그러세요. 결혼을 하면 어차피 친구들
엄마랑 언성 높이고 싸우진 않으세요? 엄청 싸워. 악다구니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아, 그런 싸가지 없는 말을 하셨어요? 예. 근데 엄마도 이제 너도 너 같은 딸 낳아봐라. 너도 너 같은 딸 낳아 있냐나!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이제 지금은 남은 시간을 엄마랑 좀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데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엄마가 안 믿으시고. 예. 그래서 안심을 좀 시켜주셨으면. 지가 할 말을 지가 안 되니까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주 그런 셉셉이 같은 느낌이 드네요. 셉셉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너 좋은 소리를 낼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원리들이 있어요. 되게 간단한. 그게 뭐냐면 멋지게 하려는 거. 그러니까 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멋지게 소리를 내려고 하는 머리에 상을 가지면 좋은 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소리를 내는 원리는 find your voice. 너의 소리를 찾아라. 그러니까 자기 소리여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 소리로 하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테너처럼, 바리톤처럼, 성직자처럼. 이런 소리들은 흉내는 내는데 나중에 되게 생명력이 없어요. 그리고 발전이 안 돼. 자,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자, 어머니는 지금 딸한테 이렇게 레슨을, 코칭을 하고 있어요. 야, 엄마가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야. 인간이 태어났으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성공은 안 해도 해볼 것들이 있어. 결혼하고, 애 낳고, 뭘 하고, 그런 게 있어. 난 너한테 그걸 해보라는 거야. 심지어 엄마가 그걸 잘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갔다가 와도 해봐. 거의 종교적 수준으로 엄마는 딸에게 지금 그 상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잘 때까지. 그러면 되게 위험성이 몇 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 딸의 반발심. 두 번째, 조급함. 그럼 이제 엄마가 나이가 더 드시고 엄마가 몸이 더 휘어지고 이러면 딸은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 이거 하나 바란 건데 아버지도 나 결혼을 못하고 돌아가셨고 난 큰 불효를 짓네. 그럼 이제 조급해져. 그러면 이제 선택에 있어서 오류가 날 확률이 훨씬 올라가요. 그러면 문제는 이혼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생긴 엄청난 상처와 불편함과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엄마에 대한 걸로 돌아갈 확률이 엄청 높죠. 나 안 한다고 했잖아. 맞아. 걸로 돌아갈 확률이 엄청 높죠.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만 딸을 낳으시고 탯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랐어. 끊었잖아요. 근데 지금 엄마는 딸하고 정신적으로 탯줄을 연결해 버리신 것 같아요. 이 사고의 탯줄을. 엄마가 정성스럽게 아이를 갖고 있다가 탯줄을 잘라서 아이를 온전하게 한 것처럼 성인된 아이의 상의 탯줄을 잘라줘야지 이 아이는 이제 자기 폐로 숨을 쉴 거거든요. 자기 입으로 영양 공급을 하고. 안 그러면 착한 아이일수록 부모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골마 터지거나 폭발하거나 싱크홀이 생겨서 밑으로 꺼져버리거나. 근데 좋아질 확률이 있죠. 그렇게 해서 엄마가 하라고 해서 했어. 근데 너무 좋은 결혼이에요. 그거는 여성분들이 생각하기에 몇 프로 되실 것 같아요? 1%? 1%. 그래. 0.5. 0.5. 지금 경매입니까? 여기 지금 물건 좋은 거 나왔나요? 있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탯줄을 잘라서 좋아질 확률보다 탯줄을 연결해서 좋아질 확률이 너무 낮으니 기왕 인생 장사인데 어머니께서 딸에 대해서 바라는 상을 철거해 주시면 어떠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더 효과적인 장사예요. 왜? 아주 자연스럽게 괜찮은 만남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그 상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삶이 펼쳐져도 딸의 삶은 꽤 괜찮게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탯줄을 내 아이 40에 자른다는 게 그리고 그게 나쁜 걸 주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모든 걸 다 주는 거잖아요. 숨도 쉬고 영양분도 공급하고 그 어머니의 마음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딸도
그걸 자기가 못 자르는 걸 거예요. 엄마의 모든 인생을 나한테 주는 거니. 네, 맞아요. 따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어? 어느 때는 오랑캐라고도 하죠. 오랑캐. 싸우니까. 아, 따님을 오랑캐라고 했다고요? 아, 왼수도 아니고. 그러면 오랑캐 하면서 얘기 한번 해주시죠. 랑케야. 사랑하는 오랑캐. 저는 그냥 무심코 한 건데 우리 딸한테는 그게 굉장히 좀 힘들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고 이제 앞으로는 멀리서 한번 지켜보려고 해요. 근데 아마 잘 할 거예요. 사랑하고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고마워. 저는 20년 전 이혼하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불혹을 바라보는 외동아들인지라 어머니께서는 퍽하면 장가가라고 잔소리를 쏟아내십니다. 특히 명절이 오면 없는 손자까지 맡아주겠다네요. 그럴 때마다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연애 좀 하세요. 이렇게 벌써 20년째 둘 다 솔로인 채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에게도 아름다운 봄날이 오겠죠? 라고 해주셨네요. 자, 주인공분 만나볼게요. 오! 가운데 계시네요. 20년 전에 어머님이 어떤 이유로 이제 이혼을 하게 되신 걸까요? 네, 제가 지금 39인데 네네.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마칠 때쯤 해서 어머니께서 이제 저한테 아버지하고 헤어져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 컸으니까 어머니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사실 이유는 잘 모릅니다. 매일 싸우셨는 기억밖에 없어서. 그럼 그동안 이혼하시고 난 후에 어머니가 한 번도 연애를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알기로 공식적인 거. 네, 제가 알기로는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네네네. 10년 전에 졸업했습니다. 연애는. 전 남편이 2살 연하였는데 네. 연하에 질려서 그럼 무조건 나보다 나이만 많으면 된다. 예 키가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키 큰 남자하고 한번 연애를 했는데 진짜 키만 봤어요? 예 연상이고 키도 크고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죠. 연애를 했는데 그놈이 그놈이었어. 그거를 이제 사회심리학에서는 도찐 개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졸업했습니다. 아드님은 우리 어머님 어떤 분이 짝꿍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생각해 놓은 거 있으세요? 미래의 나의 아버지. 저는 키 크고 연상이고 어머니만 좋으면 다 저는 괜찮아요. 김창우 선생님 말씀하실 때 저 답을 찾았습니다. 뭐예요? 유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연하면 될 것 같다, 사람이. 아니 근데 아드님은 사실 저도 이제 같은 아들이니까 엄마의 연애를 지지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단 말이죠. 뭐 아드님은 어떻게 그렇게 지지를 하셨어요, 엄마를? 아니 자기 본인이 가야지. 죄송한데 아드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어머님은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 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헤어지기 전까지 어머니 고생하신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애들 가르치는 일만 40년 넘게 하고 계시거든요. 평일에는 매일 제가 학교 등교하기 전에 학원을 나가셨고 네네. 그러면서 평생을 그렇게 교육만 하시고 살아오셨는데 아버지하고 사시는 동안은 항상 싸웠던 기억밖에 저는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항상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어머니 깨워서 아니면 저 깨워서 항상 머럭하시고 그 뒤로는 사실 어머니 삶을 연애도 하시고 찾았으면 좋겠다. 제 일에 너무 만족을 하고 정말 제 일이 재밌고 네네. 성취욕도 느끼고요. 그 내 취미생활 다 하고 내 살기 바빠서 아들은 어련히 지가 알아서 정말 키울 때 기쁨을 다 줬거든요. 뭐 전교회장도 하고 올수 받았고 자랑 끝이 없어요. 네. 이런 아들이 이제 장가를 안 가니까 못 가니까 그게 조금 안타깝지. 아드님이 결혼을 조금 일부러 미루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인연을 못 만난 거죠? 네네네. 혹시 로스쿨 다니는 분이 있어요. 나는 이제 계속 애들만 만나니까 소개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내 주위에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있었어요. 네. 그 선생님 내가 이제 찾아가서 우리 애 되게 살아오면서 기쁨만 줬는데 되게 잘 어울리겠다고 교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있대요. 근데 아까 뒤로 돌아서서 인사를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피아노 선생님하고 완전 똑같이 닮았는 거예요. 일단 두 분이 결혼하시면 제가 그 결혼식에 꼭 어떤 거라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엄마 옆에 누가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예. 아버지가 안 계신 채로 엄마가 일을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아들은 봤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아들의 부담이 이래저래 있거든요. 그건 뭐 경제적 부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당연히 어머니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부족하지도 않고 내 능력으로 재미있게 잘 하고 사는데 또 누군가의 합을 맞춘다는 게 내 나이 60, 70 돼서 나보고 또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조금 이따 제사상 차리라는 거야? 아우, 나 못한다. 그 엄마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보다 보통 나이가 많이 드신 남자들이 그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는 거가 사실이거든. 그래서 이제 결혼이 아니라 그냥 교제, 남녀라기보다는 사람 대 사람으로 이런 이야기가 좀 될 수 있는 그 사람 정도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여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는 예전처럼 그런 가정의 형태의 관계가 아닌 다른 형태가 나올 겁니다. 또 뭐 결혼식 하고 뭐 집에서 뭐 살림하고 이런 형태만이 아니더라도 뭔가 유연한 사고를 갖고 계신 어떤 남성분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연애에 있어서는 실수하고 싶지 않고 실패하고 싶지 않고 웬만하면 한 번에 해결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가 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아직 싱글이신 분이라면 만나봐라.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좋은 인연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24시간 엄마랑 붙어 있는 딸입니다. 혼자 운영하던 필라테스 센터를 3년 전부터 엄마와 함께 운영하게 됐거든요. 같이 일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요. 업무 중에 말다툼이 생기면 엄마는 네 맘대로 해! 라며 집에 가버리기 일쑤고 제가 나름 원장이고 체면이 있는데 회원들이나 강사들 앞에서 제 흉을 보지를 않나. 심지어 일할 때 생긴 트러블이 퇴근 후 집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저 엄마랑 계속 같이 일해도 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근데 일단 어머님 자매 같으세요. 지금 그 말 하려고 했어요. 그치? 너무 고우세요, 사실은.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었겠죠. 자, 일단 들어보니까 따님은 원래 이제 원장이라고 이제 하셨고 어머님은 매니저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네. 그 상담이나 뭐 회원 관리 같은 거 좀 도와주시고 월급 개념으로 드리는데 거의 이제 그냥 반반 나누는 개념으로 드리고 있어요. 하면서 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이고 저는 조금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사고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거를 이제 우리 딸은 이제 젊으니까 원리 원칙대로 하자는 주의고 저는 사실 그래도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이제 관계니까 조금 유도리 있게 하자는 주의이다 보니까 그런 거 가지고 조금 이제 다툼이 있을 때도 있고 이제 본인이 원장이라고 원장이라고 가끔은 저한테 명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렇게 해 이렇게요? 예, 엄마 이거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예,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사실 좀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면 엄마도 기분 나쁘니까 난 너 낳았어 이년아. 그래서 이게 지금 2년까지는 안 하는데 2년은 안 하고. 속으로는 전현이 전혀 속으로는 전현이 전혀 어디서 지금 나한테 맞아요. 아니, 그죠? 아니 어머니 아까 사연 중에 들어보니까 회원들이나 강사들 앞에서 따님 흉보는 건 또 왜 그거는 그러시는가? 농담이에요. 아, 농담으로. 예, 근데 그게 좀 듣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고는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농담을 하시면 회원들이나 이제 강사님들은 뭐라고 하세요? 기억 안 나요. 그냥 하는 소리여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가해자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런가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따님분 얘기를 좀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 달마다 이벤트 같은 걸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 이거 별론데? 이러고 대책은 아무것도 얘기 안 해요. 저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거는 이렇게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 이거 참 기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인데 엄마 생각엔 이걸 좀 하면 더 좋아지겠네. 네네.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이겠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거 별로야. 별론데? 막 이러고 일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그냥 나 이제 안 해. 이러고 그냥 집에 가고 안 와요. 그냥 제가 쫓아가서 이제 그냥 풀어주고 미안했다고 그냥 이러고 그냥 나가자 풀자 이렇게. 지금 엄마 네가 언제 그랬냐며. 그만 창피하니까 그만하라. 집에 오면 좀 이제 쉬고 싶잖아요. 본인도 쉬고 싶고 저도 쉬고 싶은데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을 안 해요. 빨래까지 다 해줘야 되고 청소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일이 고스란히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도 사실은 일이 많든 적든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집에 와서도 조금 쉬고 싶은데 다시 이제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엄마로 돌아가서. 제 개인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도 모든 거를 엄마 기준에 맞춰서 안 하면 화를 내요. 응. 그래서 제가 만약에 친구랑 약속이 있다든지 막 그러면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근데 저는 제 일정에 맞춰서 이제 이때 산책시키고 이때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산책 언제? 왜 빨리 안 일어나? 또 친구 어디 가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간섭을. 그게 아니라 저희 강아지가 조금 근데 여기가 약간 분쟁 조정 위원회 같네요. 이거 이혼하기 전에 숙려 기간 때 이렇게 근데 아마 다른 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되게
되게 알콩달콩 보기 좋거든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 같냐면 커피를 살 때 테이크아웃 하면 뭐를 껴주죠? 홀더. 네, 이렇게 홀더를 껴주잖아요. 네. 이 상황에 현실에 너무 이렇게 껴져 있으면 이게 나중에 지금은 알콩달콩하다가 좀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필라테스 센터를 잘하는 것도 좋은데 잘 되고 나서 엄마하고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뭐 참 그렇잖아요. 그 사이에 막 이랬으니까. 그러면 왜 우리 주변 사람들은 지금 좋으냐, 두 분 보기가. 저희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되게 엄마하고 막 따님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따님이 얘기하려고 하면 엄마 마이크 갖고 와, 이년. 그리고 그러는 게 엄마 되게 귀여우시다. 아 진짜 엄마 되게 귀여우시다. 아빠도 겁나 힘들었겠다. 이런 느낌 들잖아.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너무 붙어 있으면 오히려 이게 잘 안 보이고 고마운 거는 고맙다고 느끼지 않고 속상한 건 더 속상해지고. 그래서 저는 나이가 먹을수록 친해지려면 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친한 사이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두 분은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있으니 의도적으로 조금씩 멀어져 보자. 그 멀어져 본다는 건 딸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딸의 공간을 인정하고 그리고 따님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부모는 당연한 존재가 아니다. 그 좀 떨어져서 당연하지 않다. 엄마가 저러는 거 당연하지 않다. 그리고 엄마가 젊으신 날도 당연하지 않다. 어느 날 보면 엄마가 이렇게 나이 드시는 게 딱 보이는 때가 오거든요. 뭐 흰머리가 난다든지 말을 되게 힘없이 한다든지. 이제 그러면 엄마의 시간도 당연하지 않거든요. 인간은 떠나야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가파도에 아주 조그마한 집을 얻어서 옛날 집으로 그냥 그대로 만드는 작업을 4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파도에 가면은 뭐가 제일 예쁘냐면요. 제 기준으로는 청보리가 아니에요. 가파도에서 보는 제주도예요. 섬을 떠나야 섬이 보인다. 우리가 그래서 후회할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 알았더라. 그때 알았다면. 근데 그럼 우리는 보통 언제 알게 되냐? 거리를 떨어질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에 가장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이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별을 하게 되면 그때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게. 지금 보이는 게 그때도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엄마가 나이가 많이 들고 보였던 것이 지금 엄마가 젊을 때도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나이가 먹고 우리 딸에게 보였던 것들이 지금 딸이 결혼하기 전에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일이지만 다르게 볼 텐데. 그때는 너무 가까워서 안 보였네요. 삼방산이 진짜 예쁘거든요. 엄청 힘이 써요. 근데 삼방산 너무 가까이 가잖아요. 저는 그 기운에 오히려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큰 물체일수록 멀리 떨어져 보는 게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세상에 가장 큰 산은 부모예요. 우리는 그 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산이 너무 커서 때로는 위압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에게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어떻겠냐. 딸에게서 조금 떨어져야 아, 이게 뭐구나. 그러니 그때 우리는 이제 지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안 해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질 거예요. 네. 어머니는 지금 왜 아까 막 이렇게 눈물이 나세요? 아까는 막 마이크 뺏고 이러더니. 제가 그동안 사실 그 하기 전에는 둘이 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속으로 미운
감정이 생기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예전에 항상 사랑스러웠던 우리 딸 모습이 다시 돌이켜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같이 이제 떨어질 수는 없지만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예전처럼 조금 다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